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반도 통일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1, 2, 3, 4차 산업혁명은 각 시대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기술의 발전이 각 시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명이 되고 그를 통해서 공장에 전력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산업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어,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IT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크게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세대의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일자리, 산업, 경제 영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지능화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어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산업들이 점차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지능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되어져서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나 또 행정이나 교육 각 분야에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되어져서 점차 지능화되어져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물과 사람과 공간이 서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스마트 디바이스 센서 로 인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또 VR, AR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어 그동안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감각이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초연결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러한 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 경제, 공유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의 기본 질서가 점차 공유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굳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사회가 되어질 것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렌탈, 리스, 멤버십, 카쉐어링 등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이런 공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oT, 즉 센서가 우리 사람과 사물과 공간에 부착이 되어져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지고 이 데이터가 모바일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달이 되어지면 클라우드에는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지고 분석이 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예측을 하게 되고 분류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공기술이 적용된 빅데이터는 제조, 자동차, 의료, 투자, 재무, 건강,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어져서 점차 지능화되어져 가는 세상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를 통한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등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와 아울러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 에너지 등과 결합을 하게 되어져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드론이라든지 무인자동차, 로봇공학, 생명공학,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발전된 기술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북한이 미래에는 수자 경제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자 경제는 디지털 경제를 말하게 되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서 새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세기 산업혁명에 나라의 부강 발전이 있고 조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더 되어져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 있다면 유발 하라리는 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 책 서문에 북한이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되어지려면 각 나라에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 제도적인 절차, 또 규제적인 절차 등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난제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이 호모데우스 서문에서 그곳은 차량이 많지 않고 택시 기사들이 시위를 벌일 수 없고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을 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철학적 난제들이 어느 날 오후 펜놀림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다. 딱 한 명만 설득하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동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북한의 대외 관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의 발전이 남북한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격차도 가져다 주고 또 통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도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만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이렇게 유발 하라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스마트 한반도는 그러면 어떤 한반도가 되겠습니까? 다음 장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는 이 스마트 한반도를 우리가 공간적인 요소로 본다면 가상 공간이 있고 물리적인 공간이 있으며, 이 가상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서로 연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는 스마트 한반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수집된 정보를 모으고 이것을 서로 연계하고 분석하고 예측해서 그 결과를 또 다시 물리적인 공간에 피드백해 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또 물리적인 공간은 물리적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가상 공간에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 가상 공간에서 분석되고 예측된 내용들을 실질적인 실물 물리 공간에서 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인데요.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가 점점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약 2050년대에 전 세계 인구가 95억 명이 될 거고 그 중에 67%가 도시에 살 거라는 유엔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점차 이제는 북한도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면 북한도 결국은 경제특구라든지 경제개발구라든지 관광개발구 등을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되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가상 공간이 구축되어져서 북한 지역이 가상 공간과 물리 공간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어떤 클라우드 공간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역들도 재생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는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 혁신 도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 도시도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광역 단계로 묶어지게 되고 이 광역 단계는 첨단 인프라로 연결이 되어지고 첨단 인프라가 적용이 되어져서 주변 지역과 함께 이렇게 발전이 일어나서 정보가 수집이 되어지고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다시 물리적인 공간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상에서 4차 산업시대의 스마트 한반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되어져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 구축 또는 자율주행차 물류 서비스 구축 도로, 철도, 항공 운용 서비스 구축 이런 것들이 스마트 한반도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서론과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